자, 오늘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에 제가 따른 그 팔로잉하는 베네수엘라의 진짜 언론이라고 하는 약간 그 에이시안 보스 이런 것처럼 리얼 저널리즘을 그 따라가는 이런 그런 그 채널인데,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그 1998년에 민주주의는 버스 타고 편하게 다녔고 2021년에 사회주의, 지금은 자전거 타고 말 타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서 까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뭐 80년 뒤떨어졌다, 두 번째 쿠바가 될 거다. 근데 요거 보다가 제가 후회를 만들어 마두로 꺼져라 이런 건데, 이걸 보다가 이거를 이제 좀 이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믿었는데 베네수엘라 어떻게 될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 댓글만 달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후안 가이도 의장이 왔을 때 같이 운동을 해서 쿠데타를 성공했으면 뭐가 됐을 텐데 아직 성공 못하고 이렇게 아직 댓글만 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래서 요거 보시면 완전 마두로 비판적인 거를 막 하십니다. 그냥 마두로를 까기 위한, 그 지금 베네수엘라 현실상을 까기 위한 그런 뉴스거든요. 그런 뉴스인데, 이런 것도 보시면 코럽티단 폴리시하는 폴리스, 그 경찰은 돈도 많고 유모차도 비싼 거 탄다 이런 건데, 자, 제가 오늘 볼 건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난민 문제예요. 이제 베네수엘라가 난민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요 나라도 이제 난민하고 제가 대화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선 슬픈 거예요. 엄청 슬프고. 자, 이게 나라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 갖고 왔거든요. 요거 보다가 요거 아세요? de Chile hasta América, para cruzar. Porque los haitinos se van de Chile라고 해서 왜 하이티 사람들이 칠레를 떠날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뭐지? 하이티가 갑자기 왜 나올까라는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이티가 2011년쯤에 201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브라질이 받아줍니다. 요 하이티 국민들을. 왜? 자기는 대규모의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고 요 하이티 사람들도 살기 위해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기 위해 떠나서 이제 건설 노동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IT Immigrant Struggle in Brazil에서 As a father, all Frank Cicerone wants is a better life for his 12-year-old son, Veron. And that's why they left their native Haiti more than a month ago to travel to Brazil. 그래서 이제 좀 더 아들하고 좋은 그 인생을 주기 위해서. But with all his work Portuguese. People with bad intentions have tried to take advantage of this. 여기 제가 다 봤는데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선 IT 난민들이 브라질 월드컵, 리우 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거기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간단한 포르투갈어도 보여주지 못한 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아싸 IT보다 돈 받는다, IT에서는 이제 일자리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IT보다 돈 받는다 해서 간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간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자기 개발에 좀 힘을 쓰셔야 되는데, 요번 말은 얘네 포르투갈어 한 개도 못하면 아직도 요런 말을 이제 오셔서 하는 겁니다. 포르투갈어도 배워라 했는데, 여기 이제 브라질 정부가 또 그건 아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브라질 정부는 이제 비자도 주고 포르투갈 애들 학교도 보내고 포르투갈어를 교육시키고 약간 받아들이고 이제 사회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을 좀 했어요. 나름 브라질 이제 월드컵 특수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 IT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거부한 겁니다. IT 자기만의 세상을 꾸미고 브라질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을 받으면 IT 자기 사람들 마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브라질이 또 이제 경제난이 심각해져서 이 IT 사람들은 아따 시방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칠레로 갑니다. 이제 칠레가 남미에서 그래도 그 경제 위기 때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칠레로 갑니다. Cruzar América Central para entrar en América Norte de Estados Unidos. Ellos dicen que vivir acá en Chile sin papel, mejor vivimos en Estados Unidos sin papel. 요거. Mejor.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제가 난민들을 좋아하지 않죠. 진짜 좋아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여기입니다. En vez de vivir en Chile sin papel, 이게 뭐냐면 비자 없이 칠레에 사느니 mejor vivimos en Estados Unidos sin papele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없느니 이거 대신에 그냥 미국에서 비자 없이 살겠다, 칠레에서 비자 없이 사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비자 없이 살겠다 이런 건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칠레 정부가 IT 난민들을 그래도 인도적으로 수용하면서 요 칠레 IT 타운을 만들어요.
se fue. Está en pro IT 타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네 좀 살아봐, 좀 평화롭게 살자 이런 건데 문제가 뭐냐면 칠레도 이제 국민이 적진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칠레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요런 그런 어쩔 수 없이 대놓고 말해서 뭐 쓰레기 청소하시는 그런 일이나 뭐 건설 요런 데밖에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칠레 사람하고 유대감이 형성돼가지고 뭐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IT 분들이 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하지 않는 그 직업, 약간 보안이나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칠레 정부에서 나름 노력을 해서 니네 여기 살아라고 하면 이분들은 자기네 문화를 유지하되 칠레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좀 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바꾸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que tiene sueño para dedicar. 떠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걸 칠레 방송한테 하는 거예요. 이 병신이죠, 이게 진짜로. 나름 마을도 구성해주고 많은 사람한테 요 비자도 인도주의적 비자도 주고 하는데 이제 그 불평이 많아진 겁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이 칠레 정부가 딱 보니까 비자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아직도 스페인어도 못하고 IT는 이제 진진한데 10년이나 될 거니까 지늘나라 돌아가면서 칠레 정부도 좀 화가 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칠레 정부한테 받은 2, 3년의 시간 동안 기회는 많았어요. 기회는 많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지들나라 가지 왜 안 가니까 싫다 이거예요. 또 그냥 보면 대놓고 미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mucho,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activa, mucho trámite, se demoran mucho. 많은 걸 바란다 Contrato laboral. Por 그래서 eso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이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런 거 파시는 건데 비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은 칠레 보니까 처음에 브라질에서 넘어온 정부 그분들한테 나는 비자를 줬어요. 처음에는 인도주의적으로. 근데 이제 칠레 거의 IT 마을이 커지고 왜 거기서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범죄율이 높아진 겁니다. 당연히 뭐 중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런 범죄율이 높아지니까 칠레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칠레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데 이 이민자들 받아주다가 칠레의 그 치안이 안 좋아지니까 칠레 정부에 대해 비자를 조금씩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올 거면 이제 정식으로 와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 이거 아시나요? 옛날 유명했는데 광고를 봐야 돼요. In 2014, the Islamic We are very concerned that Haitians who are taking this irregular migration path are irregular migration pass라고 해서 그 receiving 불법이고 false information. NBC News has learned the administration is focusing on returning. like I think Ramping up. 그 13만 명, 13,000명이죠. 13,000명 죄송합니다. 1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텍사스로 이렇게 불법 국경을 왜냐면 텍사스가 멕시코가 붙어 있기 때문에 텍사스에서는 이제 옛날에 뉴스할 때 납태가 불법이고 텍사스에서 납태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많이 온다 이런 소리 했는데 이제 그 IT 사람들이 텍사스까지 가서 텍사스에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강력하게 말하면 이제 텍사스 경찰이 말을 타고 이게 인간 대우를 안 한 척에 쫓아냈다 이건데 이게 제가 이게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난민하고 많이 옆에서 대화를 해보고 제가 여기서 난민하고 한번 일을 해봤는데 정신 상태가 다릅니다. 그분들은 이제 정신 상태가 달라요. 물론 제가 IT 난민은 안 만나봤는데 베네수엘라 난민 하고 이제 이런 베네수엘라 약간 힘든 나라에서 난민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한테 받은 피해를 이민 온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보상을 받는 제가 한 명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3-4명하고 얘기해 봤거든요. 그런 한 명 빼고는 이게 한 80%의 확률로 이런 인식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못 받았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아야지. 이렇게 개 같은 생각을 하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 짧은 인생에 제 짧은 경험에서 이런 게 했는데 미국이나 이런 행정을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일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베네수엘라 사람들 난민, IT 난민들이 와서 우리가 그래? 그럼 니들 너무 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이 새끼들은 그래? 고마워 하고 더 내놔. 그래서 다음에 뭐 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니네 그래서 다음에 뭐 줄 거냐?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난민 문제를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이렇게 뭐 사회복지시설 여러 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엄마가 그 하나원이라고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그분들이 이제 훈련이 끝나면 엄마가 그분들을 위주로 한번 도와드렸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대부분은 좀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에 이제 북한을 이게 제 생각은 그분들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나름 정신 차리시고 막 열심히 한국 사회에 동요되시는 분하고 결혼도 하시고 이제 같이 열심히 사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힘들게 왔으니까 난 여기서 편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 요 상황이 멈춰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발전을 하지 않고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나 하이티나 베네수엘라나 내가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니들이 날 도와줘야 돼 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 이제 민도주의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좀 발전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로 이제 눌러앉는다고 하는데, 멕시코도 또 무슨 피해입니까? 멕시코도 이제 피해거든요.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피해예요. 그래서 뭐, 난민에 대한, 그럼 제가 난민을 IT 지진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투표 잘못하고, 이렇게 독재 정부를 잘못 이끌은 국민들의 피해가 있는 건 인정하는데, 이렇게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베네수엘라나, IT 이런 거 다 보면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과 게으름으로 발생된 문제를 너무 국제사회에 떠돌리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도 뭐 일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우리의 안중근, 유관순 그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피와 그 모든 것들을 저희는 공짜로 받으면 안 되고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갚아야 되는데 이 IT 사람들은 우리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님이 힘들게 얻은 요 자유, 요 힘든 나라를 공짜로 와서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난민 새끼들은. 그래서 제가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난민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거 제 생각은 막 코이카 이런 것처럼 국제기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다른 나라의 책임을 넘기지 말고 국제기구에서 해줘야 된다 이건데 또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왜 나라가 저 정도로 될까지 막 살았냐 이건데 베네수엘라 사람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냐 약간 무장 탈레반이나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 이런 게 피해가 있었다고 해도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저희 전두환 새끼 때려 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이 빨리빨리 깨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국민의 탓을 자기 선대 국민의 탓을 후대 국민이 피해 보는 건 안타깝습니다만 이 후대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제사회에 이 도움을 강요하면 안 된다 해서 난민 문제 제가 이제 많이 듣고 제 실생활에 이렇게 저도 우리 엄마나 제가 베네수엘라 난민들 북한 그분들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 난민들 미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미래 없고 난민 문제는 저도 난민이 스스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난민이 된 건 미안하지만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자기 선대 때부터 내려온 게으름 깨어있지 않는 의식이 만든 이런 난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투표 잘하세요. IT는 지진나서 어쩔 수 없었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진짜로 투표하고 행동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지금 이 피해거든요. 그래서 제발 투표 잘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